안녕하세요, 우드라이크 선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기본 드리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좀 전입니다. 기본 인사이드와 기본 아웃사이드 드리블에서 이제 페인팅을 활용한 동작들을 해볼 건데요. 모든 드리블은 기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드리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팅 동작을 섞을 때도 페인팅 동작에서 기본 드리블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때 포인트가 몸을 무게중심 안에 잘 유지를 시키는 거였잖아요. 인사이드 터치 가는 척 하면서 아웃사이드 갈 때도 무게중심 안에 유지시키면서 몸이랑 공이 같이 가는 것처럼 하고 몸을 먼저 보낸 다음에 반대쪽으로 터치. 첫 번째 포인트, 페인팅이 끝날 때까지도 공을 무게중심 안에 잘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무게중심에서 벗어나면 공을 이제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 드리블 알려드릴 때 접근 드리블에서 공을 무게중심 안에 잘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페인팅 동작을 할 때까지도 조금 더 공을 더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는 거죠. 페인팅을 하게 되면 상대가 무게중심이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으로 페인팅을 주면은 상대 무게중심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상대가 할 수 있는 거는 발을 뻗어서 공을 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 발보다 제 발이 더 빨라야겠죠. 무게중심보다 나가 있으면 똑같이 뺏기는 거고, 무게중심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드리블은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 인사이드에서 이제 가는 척 하다가 반대로 가는 인사이드 터치를 페인팅으로 하고 아웃사이드 터치로 나가는 드리블인데요. 유지해놓고 그 기본 인사이드 드리블 할 때도 왼발이 먼저 나간 상태에서 이제 공을 몸보다 나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기본이 돼야지 상대가 만약에 안 속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상대가 나보다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페인팅 동작을 쓰는 거죠. 왼발을 나가주다가 그래서 발을 한 번 더 짚으면서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발을 밟아서 반대쪽으로 터치를 하면 됩니다. 왼발을 멀리 짚는 것보다는 가깝게 짚는 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서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인사이드 페인팅 할 때까지도 이제 중심 안에 유지해놓고 발 바꾸면서 아웃사이드로 그래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드리블은 좀 전에 했던 드리블을 하는데 아웃사이드를 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인사이드 페이크 주고 아웃사이드 페이크 주고 반대발 아웃사이드 터치. 인사이드 드리블, 아웃사이드 드리블에서 한 번씩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페인팅을 두 번 하잖아요. 첫 번째 인사이드 페이크 줬을 때도 공이 무게중심 안에 있어야 되고, 아웃사이드 페인팅 줬을 때도 무게중심 안에 있어야지 수비 발에서도 멀고 수비 발이 나오더라도 제 발이 더 빠르게 공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이 드리블을 페인팅 동작으로 쓰는 거죠.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드리블은 처음에 페이크 동작을 할 때 터치를 안 했죠. 첫 번째 터치를 하고 반대로 가게 되면은 장점은 상대가 좀 더 잘 속을 수 있겠죠. 터치를 할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긴 단점은 터치가 됐을 때 터치가 조금만 길게 나가면 무게중심에서 벗어나요.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페인팅 동작이잖아요. 페인팅 동작을 했는데 공이 무게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럼 상대가 왼쪽으로 따라가더라도 발만 뻗으면 나올 수 있는 곳에 공을 움직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리블 할 때는 터치를 더 짧게 터치를 페인팅을 활용한 드리블을 할 때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드리블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준 차이가 좀 나면은 이 정도 해봤자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또 왼쪽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반응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 했는데 왼쪽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상대가 좀 반응이 될 것 같을 때 방향 한 번씩 더 섞어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요거를 시저스를 하는 거죠.
왼쪽 가는 척, 오른쪽을 가는 척을 시저스로 하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첫 번째 페인팅 동작에서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터치가 조금만 길게 되더라도 무게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터치가 앞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가 왼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공이 왼쪽에 있는데 시저스를 이렇게 해도 숨을 리가 없잖아요. 무게중심 안에 유지가 될 정도로 짧게 터치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드리블은 페인팅 동작을 한 다음에 공이 남겨져 있으면은 이제 요거를 수비가 발을 뻗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거를 팬텀으로 아웃사이드 드리블 간척하다가 아웃사이드로 페인팅 주고 바로 팬텀 드리블도 여기서 대각선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왼쪽 앞에 이렇게 직각으로 가잖아요. 무게중심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이제 오른발 인사이드로 그냥 바로 가게 되면은 각도가 좀 대각선이 되니까 상대 수비가 조금만 발이 나와도 걸릴 수가 있겠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오넬 메시가 앞에 스코스 두고 가다가 페인팅을 활용한 드리블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보다 높은 단계가 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대각선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